성경에 나오는 신앙,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거기를 택하셨는가,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는데, 그러면 그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동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서남쪽으로는 또 이집트 문명이 있는, 그래서 그거 흔히 뭐라 하면 초생딸 지역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도 그 초생딸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도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고대 근동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이 초생딸 지역, 소위 말하면 나일강 지역의 소위 960km의 긴 그 나일강 요역에서 비롯해서 해변과 또 소위 어떻게 합니까? 광야의 길로 해서 통과해서 어디까지? 이스라엘을 지나서 시리아를 거쳐서 지금의 이라크, 이란까지 거치는 그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까지 가는 그 지역을 이렇게 그어보면 초성달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그 길은 그게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해변길, 이거 비어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이 있고, 하나는 소위 왕의 대로라고 하는 소위 내륙길이 있어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해변길은 지정의 연화에 따라 형성된 일종 국제도로인데, 무역과 여행의 통로였고, 특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인들을 이동하는데, 왜 거기는 산들이 없으니까, 장애물이 없으니까 이동하기가 편했어요. 대표적으로 무기토 전투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무기토가 지금의 가자지구에서 약간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곳에 애굽에 바로 애굽 왕이 바로잖아요. 느고가 이 아수르가 이렇게 몰락하는 그 시점에 가서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야, 내가 아수르 그 정복하러 가는데, 응? 이스라엘 보고 길을 좀 내줘라. 이 해변길을 열어라. 그러니까 당시 요시아 왕이 너네 이방 군대가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못 간다. 가로막으면 너 다친다. 그렇게 하다가 한바탕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가 무기토 전투예요. 거기서 이 요시아 왕이 이 애굽 왕 바로 느고한테 죽임을 당해요. 전사하죠. 그래서 죽어요. 그때 609년인 거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됐다가 이 여호아스도 폐위시켜버리잖아요. 누가? 애굽의 느고가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김이 약 11년 동안 애굽의 꼭두각시 노래,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애굽에게. 그게 인생이야. 현실이야. 뭐 중국 역사도 보면은 최초의 황제였던 측천무허가 여자 황제잖아요. 근데 중국 법으로는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준 교문을 해서 공중들이 신하들이 옹립을 해서 자기가 황제에 오르는 때가 되잖아요. 측천무허가 황제에 올랐던 나이가 67세라 하잖아요. 그 당시는 60세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던 시대인데 얼마나 젊은 피를 얼마나 수혈했는지. 근데 자기가 젊음을 즐기기 위해서 젊은 남자들 데려다가 잠자리하고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잖아요. 계속 그렇게 죽인 사람들만 측천무 이런 서태후 이런 사람들 자료들 보면 3,000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무시무시한 거야. 제 이야기에 다른 각도로 있는데 그 무기토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를 아버지를 죽인 그 애굽의 꼭두가시 노루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이제 요시아로는 손자죠. 여호야김도 거기에 꼭두가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아수르가 무너지는 시절에 누가 일어나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갈대아우르에 나부폴라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최고의 황제가 있었죠. 근데 그의 아들 나부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전쟁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이 말이죠. 이제 자기가 원정 떠나고 그럴 정도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깝죽깝죽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 북쪽의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치어요.
그래서 소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폭삭 망해요. 애굽 군대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바벨론의 군대가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왕을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시드기야 왕이다. 배반을. 나중에 바꾸지. 시드기야 왕 바꿀 때는 이때 605년이 누구예요? 그 여호야김인 때인데 그때 이미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배신하니까 경고하잖아요. 그런 전투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해변길이에요. 자, 좀 빨리 진도하겠습니다. 왕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위에 나온 지도에 이스라엘과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반도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삼각형 모양 튀어나온 반도가 시나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에 그 소위 지중해로 흐르는 그 바다가 홍해고 이쪽 그 시나이 반도의 동쪽으로 인도양인가요 거기가? 그쪽으로 흐르는 바다가 어디냐면 만은 이렇게 쑥 들어온 게 만이잖아요. 그 만이 아카바만이에요. 홍해 바다 똑같이 그걸 뒀다도 홍해 바다인데 지중해로 연결되는 그 홍해 바다라고도 하지만 이 아카바만은 이쪽.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아카만의 하류부터가 이스라엘 영토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카바만 끝점이 엘랏인데 그 엘랏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고원지대가 쭉 형성되어 있는 높은 산지대 400m에서 500m 이렇게 이르는 이 산지대가 어디까지 펴져 있냐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라비아 상인들. 예? 아라비아가 요단 동편의 그 고원지대 동편에 어디가 있어요? 동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라비아와 상거래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한 도로가 왕의 대로. 세세양의 문질은 다 길은 대로를 통해서 이런. 우리도 동서가 연결되는 것이 무슨 도로예요? 실크로드 있잖아요. 비단길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와 형성의 배경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진한 그 회색빛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바다 이게 그런 건데 거기 중에 조금 두꺼운 줄로 써 있는 거. 자, 다음 화면이 좀 컬러풀했죠. 이게. 해변길은 저 지중해안으로 가는 게 해변이고 왕의 대로는 저기 다메섹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어디까지 우루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이 소위 고대 국제 도로인데 크게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이어졌다. 이게 그렇게 해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거 쭉 라인이 이어지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이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을 묘사하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보여요.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제외를 해야 돼. 이걸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아니고 11장 말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12장부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2장부터 나오는 그 말라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대략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고수급. 많은 학자는 2200년까지 보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동서에 있는 나라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전 화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저 앞서다가 시내반도가 있잖아요. 시내반도가 있는 거기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가 아카바만 홍해 같은 홍해인데 그쪽 있는 것도 아카바만 홍해고 왼쪽은 이제 지중해로 연결되는 홍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주변에 보면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는 미디안도 있고
다메섹도 있고 북쪽으로는 뭐 안디옥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아수르도 있고 저 바벨론 수메르라고 하는 저기 바벨론이 그 우르가 있잖아요. 그 제일 밑에 우르, 엘람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주변국들을 형성해. 자, 이스라엘 족장시대. 족장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족장시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족장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BC 2200에서 2000년경으로 추정하는데 이 시기는 보통 그 세계의 역사에 보면 청동기 시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애굽,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중간에 팔레스타인들이 도시국가, 소위 말하면 폴리스를 형성하는 시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도시국가로 발전하여 당시 세계 최대 이제 국가로 형성한 함무라비 제국이 됐어요. 이 제국을 함무라비 왕이 아주 최초의 소위 성문법을 만들었던 왕이 함무라비 대왕인데 이 함무라비 왕이 속했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바벨론하고 뭐냐? 같냐? 이름만 같지 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함무라비가 통치하던 시대를 구바벨론, 이스라엘이 소위 70년에 포로로 잡혀가는 때는 신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시 애굽은 중앙조 시대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아마 힉소스 민족에게 150년을 정복당하고 그 후에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의 이제 등장과 함께 그것을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이 힉소스 민족이라고는 주장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소위 힉소스 민족 뒤에 등장하는 소위 17왕조 이후 18왕조라고 보는 주장이 있어요. 자, 혹자는 힉소스 민족의 정권이 약 150년 이방민족 정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면서 급속히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힉소스 민족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혹자는 아까 18왕조라고 보는 왕조 이제 학설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요. 한편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민족의 이동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동남부 갈대아우르에서 부름받았죠. 그러다가 어디로? 하란 땅이잖아. 하란이 시리아로 왔다가 시리아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금 왔죠. 그때 떠난 때가 75세.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을 아이를 낳을 때가 아브라함 100세. 자,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랬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동생인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됐고,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바뀌어 12아들을 낳았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애굽이 총리가 됐죠. 또 요셉은 흉년을 대비할 부모 형제를 모셔가지고, 소위 7년 풍년 지나고 7년 흉년 중에 2년 지났을 때 아버지를 모셔오죠. 어서와 나일강 삼각지에 있는 소위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고센 땅에서 소위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좀 천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살아라 별도 살게 됐는데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전 나라를 살린 왕을 이 총리를 몰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었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과 정복이죠. 출애굽은 출애굽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출애굽과 정복으로 보는데 출애굽에 관련된 출애굽기 그리고 거기에 딸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때 주어진 거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굴 통해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자, 애굽은 힉소스 정권에게 정권을 되찾고 신왕조를 형성해요. 이게 18왕조예요. 18왕조. 이 소위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것이 18왕조의 시작인데 그때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세상에 명성을 떨치던 시절이 애굽이었어요. 그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옥간 초성짤에 메소포타미아는 구바벨론 제국, 소위 함무라비 제국이 망한 뒤에 힘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나안은 애굽의 지배 아래 있었고, 특히 에게와 서아시아 영향에 미쳤다. 이게 아메노텝 4세인데 출애굽 이후에 등장하는 이 왕이, 애굽의 왕이 아메노텝 4세예요.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는 현재 터키를 가리키는데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에는 누가 세계 최강의 제국인 히타이트 제국이 이 아나톨리아 제국을 중심으로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소아시아, 북시리아를 중심으로 정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애굽,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이런 걸 쓰고 소위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막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패권 경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격동의 시대인 걸 알 수 있죠. 네? 자, 이런 시대에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는 동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10가지 재앙으로 참신한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자인 보여주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 시내산은 전통적인 아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다 해서 시내산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의 주장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그 당시로는 미디안 지역이에요. 미디안의 지역인 곳에 호렙산이 시내산으로 보여요. 그래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산으로 본다. 그것을 요즘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40년이 지난, 출애굽 후 40년이 지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죠. 자, 이 출애굽 연대 1446년설과 1275년설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사사의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등장하죠. 왕정 시대는 크게 두 가지 왕정인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이 있어요. 다윗 솔로몬, 다윗 솔로몬을 통일왕국 40년씩, 각각 40년씩 110년 통치했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져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에서 남북왕조가 형성이 돼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중앙상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단면을 따지면은 예루살렘이나 에브라임이나 이런 데는 어디예요? 다 산지로 이루어졌다 하죠. 그러니까 중앙산지를 중심으로 정착을 해서 유다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했단 말이죠. 응? 그런데 이 12지파가 소위 말하면 오늘날도 뭐 미국과 같이 주는 12주 나눠졌지만 연합으로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시대가 연합으로 해서 서로 돕고 사는 지파별로 별도로 살았지만 연합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한편 이 시대에 세계상의 남쪽의 제국 애굽, 북쪽의 제국 히타이트 제국이 무너지고 히타이트의 일부가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을 이전해. 이 사람 히타이트 족속의 일부가 이전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펠레셋 혹은 팔레셋으로 불렀어요. 팔레셋. 이 팔레셋의 뜻이 해양민족, 해양에서 건너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했냐면 애굽의 지금 소위 나일강 그 서해 삼각주 지역과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정착을 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뭘 부른다? 팔레셋. 그 사람들의 이름에서 뭐가 유래됐어요? 팔레스타인이 유래됐단 말입니다. 그때 팔레셋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불렀어요? 블레셋으로 불렀어요. 블레셋. 근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불러요? 팔레셋으로 부른다는 거지. 예?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민족 팔레스타인. 그런데 히타이트는 이 해양 민족으로 히타이트가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이룬 나라예요. 굉장히 강력한.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사부 노열해서 해서 흩어졌지만 이 블레셋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가 힘이 세겠죠. 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놈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키가 큰 거예요. 거인 중에.
그런데다가 뭘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조선이 왜 망했어요? 한나라의 철기 때문에 망한 철기 문화일 때. 네? 그런 거예요. 히타이트 저번에 보세요. 히타이트는 최초 철기 문명으로 사용한 민족이어서 기술과 군사력이 이스라엘은 당시 청동기인데 보다 우위를 점했었다. 계속 봅니다. 이런 이유들로 느스라엘 12지파 연합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들은 왕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이렇게 늦다. 그러니까 강력한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왕 누가? 사울왕이 생기고 그 사울왕은 하나님과 관계를 처음에는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바른 관계 유지하지 못해서 왕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 뒤에 누가? 제2대 왕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막 적군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블레셋 몰아내지, 예? 그리고 흩어진 12지파 통합하지, 그리고 막 땅을 정복하지. 그러니까 격격한 전광을 세우면서 영토를 넓히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물려받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온처럼 평화를 누리는 때가 됐어요. 솔로몬 영토를 북으로는 유프라데스, 남으로는 애굽까지 넓혔고 국제 무역을 통해서 부하의 변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조공을 받죠. 문제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아버지와 같지 않아서 온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소위 시집온 여인들을 위해서 수천 명의 궁녀들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을 짓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갈라지. 자기가 죽으면서 나라 갈라져. 북왕국은 여로보암 1세,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차지하는데 북왕국의 여로보암 1세가 북쪽에 소위 세계의 범죄를 벌이는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대단을 세우고 날짜 절기를 변경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랬어요. 북왕국은 7대 왕 아합은 바알 숭배했죠. 아내 이세벨이 시돈에서 수입해 왔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불안을 겪다가 결국 720년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누군지 아세요? 호세아가 이 소위 에우 왕조를 이렇게 몰아내고 그렇게 했던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말아먹은 그 에우 왕조의 후대임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솔로몬 왕국 이후의 분열시대. 그다음 봅시다 사진을. 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지금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 이게 보라색이 이스라엘 원래 영토예요. 이게 사사 이후에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런데 그린색이 있죠. 그린색은 누구예요? 다윗이 정복하던 영토예요. 아마 요 다윗이 정복한 영토, 요 정도가 지금 아마 이스라엘 영토일 거예요. 여기는 대신 저 블레셋 지역 빼고 요단강 서편 지역 빼면은 훨씬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영토는 저 어디까지 약간 뭡니까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황토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까지를 솔로몬의 영토라고 봐야 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해변길 왕의 대로 이런 길들이 있음을 알 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정복하고 그런 거죠. 지금도 에시온 게벨 저 밑에 아카바만의 홍해는 지금 이스라엘 영토의 마지막 최남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봅니다. 남왕국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아달랴를 포함하면 20명이죠. 빼면 19명이고 약 350년 통치하는데 선한 예를 들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왕도 있었지만 이제 악한 왕들도 있죠. 한편 북에스포타인 티그리스 강역의 새로운 철기 세력인 아수르 등장.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등장하죠. 계속 봅니다. 아수르가 내분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가 여로보암 2세의 부흥으로 남왕국은 우시아의 평화를 누리다가 결국 아수르를 이어진 사네립, 에사라돈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서 애국까지 점령하고 이 시기에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처음 쭈그러들다가 다시 부흥해가지고
이 애국까지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애국 중간에 못 미쳐서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의 아수르에 멸망해요. 남왕국은 바벨론 나부콜라살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신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고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고 결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소위 말하는 눈 빼고 소위 르사셀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죠. 그게 바벨론한테 망한 최후의 멸망이에요. 그게 605년 1차 친위, 597년 2차 친위, 586년에 완전히 멸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왕국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포로와 회복. 그 다음 메디아는 메대예요. 페르시아 바사죠.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해요. 두 연합. 메대의 왕 누구? 다리오. 바사 연합군 왕 누구? 고레스. 이게 이제 소위 장인 사위관인데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 멸망하고. 바벨론을 멸망할 때 누구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벨사살이죠. 벨사살. 그래 왕하고 두 제국이 통일해서 페르시아로 불림받게 되는데 그 초대 황제가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 누구에 의해서? 헬라의 제국은 알렉산더에서 멸망하고. 그래요. 고레스는 사실은 너네들 가서 성전 쳐라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과정정책은 취했는데 예레미야 예언대 70만의 포로에서 석방되어 돌아오고 그때 돌아올 때 그게 1차 포로예요. 그게 스룹바벨이에요. 그 뒤에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돌아와요. 2차 포로 교환이요.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비난함에 영적 비난함, 삶의 비난함이 허덕이는 것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예수님 시대까지 여러분 586년에 망한 600년 예수님 주전 오시기 600년 전에 망했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나라가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간중간에 나라만 바뀔 뿐이지. 영향력을 미치는. 예를 들어 바벨론한테 영향력을 받다가 페르시아한테 영향을 받다가 헬라한테 영향을 받다가 그 다음에 로마한테 영향을 받는. 예수님 시대가 로마잖아요. 그 중간에 80년 정확하게 79년 하스몬 왕조라고 유다의 마카비우스의 반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80년 정도 가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년 정도 회복한 때가 있었어요. 이게 기원전 163년경으로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80년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80년까지지. 그때까지 나라가 회복이 됐다가 그때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받게 하고 막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려면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를 엿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제가 이거는 한 2시간 설명해야 될 일인데 2시간 설명해도 모자라요. 이거. 지금 막 굉장히 빠르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몰라요. 나만 지금 떠들어대지 않았나 그런 생각.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자, 그 시대적인 그림이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들이에요. 저 보세요. 이집트, 유다, 예루살렘, 그런데 바벨론, 니네베라고 써 있잖아요. 니네베가 니누에예요, 니누에. 이게 원래 그런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